다시 듣는 왕자와 거지. 한날 한시에 태어나 비슷하게 생겼지만 너무나 다른 운명을 타고난 두 남자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허구이긴 하나 시대적 배경과 스토리가 조화롭고 그 시대적 배경과 스토리가 잘 어우러져 있는 흥미있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아주 먼 옛날 영국 헨리 8세가 영국을 통치하던 그때 런던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두 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두 아이는 나이도 생일도 같았지만 생김새 또한 비슷했답니다. 두 아이의 이름은 톰과 에드워드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두 남자아이의 운명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두 아이의 사는 환경은 너무도 달랐지요. 톰의 아버지는 술 주전뱅이에 벌이라고는 전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겨우겨우 빵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톰이 태어난 것은 그 집에서 즐거울 리가 없었답니다. 그저 먹여 살려야 할 골칫덩어리에 불과했지요. 갓난아기였던 톰은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누더기 헝겊에 둘둘 쌓인 채로 식탁 밑 어딘가에 던져져 있었답니다. 반면 영국 왕실의 왕과 왕비의 아들로 태어난 에드워드 왕자는 그들의 귀한 아들로서 온 국민의 축복과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왕자가 탄생하자 온 나라 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어주어 마을마다 크고 작은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온 국민들의 기쁨이자 환영을 받은 것이지요. 왕자는 보석으로 장식된 침대에 누워 고운 비단 이불에 덮인 채 곤히 잠에 빠져 있었답니다. 이렇게 식탁 밑에 누더기 헝겊에 쌓여있는 톰과 보석 박힌 침대 비단 이불 속의 에드워드 두 아이는 너무도 다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톰의 집은 런던에서도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낡고 후미진 동네로 그곳 사람들은 대부분 구걸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곤 했답니다. 술 주전뱅이 아버지는 툭하면 톰을 때리고 굶기기도 했지만 톰은 그것이 늘 있는 일상이라 여겼답니다. 톰, 이 쓸데없는 녀석 같으니 오늘도 구걸하러 나가지 않았느냐? 톰은 거리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여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 제대로 된 옷 하나 없이 누더기 옷 한 벌로 생활했어요. 그런 톰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앤드류 신부님이었어요. 그 신부님은 톰이 사는 집 가까이 성당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신부님이 톰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좋은 책들을 빌려주시곤 하셨어요. 톰, 좋은 책이야말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친구란다. 톰은 신부님의 도움으로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톰은 많은 책들 중에서 특히 왕자가 등장하는 책을 가장 좋아했어요. 톰은 왕자가 나오는 책을 읽고 또 읽으며 책에서 본 왕자처럼 행동하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자신이 왕자가 되어 역할놀이를 하곤 했답니다. 책을 많이 읽어 아는 것도 많고 또래 아이들을 잘 이끌었던 톰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찾아 정처 없이 거리를 걷고 있던 톰은 어느덧 궁전까지 오게 되었어요. 화려하고 높게 솟은 궁전을 보고 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책으로만 듣고 읽던 그 궁전 앞에 자신이 와 있다는 사실에 넋이 나간 듯 한참을 바라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궁전 앞엔 황금빛 창살이 돌려 있었고 궁전 앞을 지키는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는 궁전 앞을 호위하고 있었지요. 와, 이곳에 정말 왕자님이 살고 계실까? 한 번만이라도 왕자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때 반짝이는 광채가 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광채는 바로 보석이 햇빛을 받아 반사되어 생긴 것이었지요.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보석이 달린 옷에 우아한 장화를 신고 깃털이 꽂힌 붉은색 모자를 쓴 소년이 톰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허리에 보석이 박힌 칼을 찬 그 소년이 톰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지요. 왕자님이다. 순간 톰은 왕자를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에 창살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지기가 확 밀치는 바람에 톰은 그만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지요. 무슨 일인데 이리 소란스러운가? 저런 불쌍한 아이를 함부로 다루다니. 그 아이를 이리로 들여보내라. 왕자는 그런 톰이 궁금해졌답니다. 왕자는 톰을 성으로 데리고 와 그의 방으로 갔어요. 꿈에서도 추앙하던 그 왕자님이 톰을 궁전으로 불러들인 것이지요. 톰은 웅장한 궁전과 으리으리한 방, 그리고 생전 처음 먹어보는 신기한 음식들에 어리둥절했답니다. 톰은 자신이 궁전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넌 이름이 뭐지? 저는 톰 캔디라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왕자님,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궁전이 신기하여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톰을 찬찬히 바라보던 왕자는 흥미로운 듯 물었습니다. 톰, 그런데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 너와 나의 생김새가 어딘지 모르게 닮은 것 같아. 동그란 눈이며 꼬리가 올라간 입술이며 묘하게 닮은 둘의 모습이 신기한 왕자가 말했어요. 톰도 왕자가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지긴 마찬가지였답니다. 톰, 자네가 사는 곳 이야기 좀 들려주겠나?
나는 궁전 밖의 생활들을 잘 알지 못하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어오는 왕자에게 톰은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왕자는 상상도 못했던 신기한 이야기들에 놀라 가만히 앉아 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톰이 시녀도 없이 옷 한 벌로 살아간다는 사실과 먹을 것을 구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왕자는 아주 놀랐답니다. 왕자는 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톰과 자신의 닮은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기만 했답니다. 왕자는 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왕자가 입고 있는 옷과 톰의 옷을 서로 바꿔 입어보자는 것이었어요. 옷만 바꿔 입은 톰과 왕자를 보고 다른 신하들이 자신과 톰을 구별해낼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신하들을 놀려줄 생각에 왕자는 신이 났답니다. 그리하여 왕자와 톰은 옷을 바꿔 입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옷을 바꿔 입고 거울 앞에 서자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누가 톰이 있고 누가 왕자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었지요. 톰의 옷을 입은 왕자는 신하들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톰을 왕자의 의자에 앉히고는 왕자는 신하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답니다. 왕자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금고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벽에 걸린 옷걸이 옷 속에 그 무언가를 넣었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정문 쪽으로 나갔답니다. 문을 지키는 병정들은 누더기 옷을 입은 왕자를 신경조차 쓰지 않았지요. 에드워드 왕자는 궁전 정문 밖까지 나갔다가 초라한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자 시들해진 왕자는 다시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창으로 에드워드 왕자를 막아섰습니다. 이를 어쩌나요? 병사들은 톰의 옷으로 갈아입은 왕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요. 내가 바로 에드워드 왕자다. 저리 비켜라. 나는 궁전으로 들어갈 것이다. 왕자가 말했지만 오히려 병사는 화를 내며 더 이상 궁궐 가까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에드워드는 그 길로 그만 궁전 밖으로 내쫓기고 말았던 것이지요. 에드워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병사들은 들은 채 만채하며 전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왕자는 성에서 쫓겨나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길을 따라 걸어가던 에드워드 왕자는 길을 가던 톰의 아버지를 우연히 만났답니다. 이 쓸모없는 녀석, 아침부터 구걸할 생각은 않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것이냐? 그러더니 톰의 아버지는 왕자의 뒷덜미를 확 잡아채고는 끌다시피 하며 에드워드 왕자를 어디론가 끌고 갔답니다. 에드워드는 그런 대접을 받은 건 생전 처음인 터라 모든 게 어리둥절하기만 했답니다. 네가 톰의 아버지냐?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당장 나를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왕자의 말에 톰의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답니다. 이 녀석이 책인지 뭔지를 읽더니만 아예 돌아버렸군. 오늘도 돈 한 푼 못 벌어왔겠지. 어디 집에 가서 보자, 이 뻔뻔한 녀석. 존은 발버둥치는 왕자를 질질 끌고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한편 왕자의 방에 홀로 남겨진 톰은 황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 톰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황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톰은 하루빨리 왕자가 궁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랬답니다. 에드워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를 대신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걸 알았답니다. 톰은 그렇게 하는 수 없이 그곳에 적응을 해야만 했답니다. 왕자처럼 고상한 몸가짐으로 왕자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요. 톰은 영리하고 현명했습니다. 왕자가 해야 할 일들을 빠르게 배워 나갔습니다. 한편 에드워드 왕자는 톰이 살고 있었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톰의 어머니조차 왕자를 톰으로 믿을 정도로 왕자의 모습은 톰과 똑같아 보였어요. 톰이 사는 동네를 둘러본 에드워드 왕자는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와 구걸을 하며 끼니를 해결하고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언제 씻고 언제 빨았는지 모를 옷을 입은 초라한 행색으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지요. 우리 왕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가난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 왕실에서는 매일 먹을 것들이 버려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고작 한 사람의 끼니조차 배불리 먹을 형편이 안 된다니. 왕자는 그 광경들이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이 걱정스럽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왕자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답니다. 술에 취한 톰의 아버지는 돈을 구걸해 오지 않았다며 걸핏하면 에드워드 왕자를 때리곤 했습니다. 톰의 어머니는 왕자가 울다 지쳐 잠이 들 때까지 오래오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렇게 두 아이는 각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어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헨리 8세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모든 왕국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답니다. 그리하여 왕자가 된 톰이 왕국의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궁전의 모든 신하들은 왕위를 이을 즉위식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톰은 이 생활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왕위를 물려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톰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한편 톰의 집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에드워드 왕자는
톰의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온 왕자는 템스강변에 있는 사람들 무리 속에 몸을 숨겼어요. 템스강의 밤은 오색 등불로 술을 놓은 듯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강 위에 떠 있는 배에 왕실에서 나온 신하들과 모두가 왕자로 알고 있는 비단 망토를 두른 톰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멈추자 톰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차례차례 시청으로 향했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에드워드 왕자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이 나라의 왕자는 나다. 저 아이는 가짜란 말이다. 저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다. 왕자가 고래고래 악을 쓰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녀석아, 네가 왕자면 나는 국왕폐하다. 이 어린 녀석이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사람들이 에드워드 왕자에게 다가와 머리를 쥐어박고 발길질을 해대며 에드워드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바로 그때 어깨가 넓고 단단하며 키가 큰 한 남자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나섰어요. 그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났고 뭔지 모를 위엄이 서려 있는 늠름한 남자였답니다. 나이도 어린 거지가 불쌍하지 않소. 어른들이 불쌍한 아이한테 이 무슨 짓이오? 그의 힘있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잠시 멈칫했답니다. 그러던 중 시민이 하는 이야기를 톰이 듣게 되었어요. 국왕폐하께서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서 에드워드 왕자님이 곧 국왕 자리에 오르신다는군요. 왕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큰 충격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답니다. 건장한 남자는 왕자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어가는 왕자의 얼굴이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어요. 엄하기로 소문난 국왕이었지만 왕자에게만은 참으로 따뜻하고 인자한 아버지셨거든요. 남자는 왕자를 자신이 머무는 낡은 숙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자라고 우기는 작은 소년이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본인을 왕자라 일컫는 소년이 시키는 대로 따라 주었지요. 식탁에 내가 먹을 음식을 차려놓거라. 왕자의 말에 남자는 식탁에 음식을 차려 주었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왕자가 앉은 맞은편 식탁에 마주 앉으려 하자 왕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무엄하다. 네가 아무리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해도 어떻게 감히 나와 마주 앉으려 하느냐. 그리하여 그는 하는 수 없이 왕자가 식사하는 내내 서 있어야만 했답니다. 그래, 그대 이름이 뭐라고 했더냐? 식사를 하던 왕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일스 핸든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 고향으로 가던 중이지요. 그래? 많은 고생을 했구나. 나를 구해주었으니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소원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보거라. 왕자의 제안에 핸드는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우선은 당장 안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거든요. 저와 제 후손들이 폐하 앞에 마주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왕자는 칼을 든 핸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일스 핸든, 내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편 톰은 하루아침에 국왕이 된 자신의 현실이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다가 이번에는 국왕이 되었다니요.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고 화려한 옷을 매일 갈아입을 수 있었지만 항상 졸졸 쫓아다니는 신하들이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게다가 처리해야 할 나란 일은 또 어찌나 많은지 아침 내내 온갖 문서들에 시달리던 톰은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그저 간절했답니다. 톰이 왕실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었지요. 그렇게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을 무렵 왕자는 존에게 잡혀 거지 소굴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핸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존이 교묘한 꾀를 써 왕자를 빼돌린 것이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떼국이 줄줄 흐르는 얼굴에 누덕누덕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들이었답니다. 불 주위에 둘러앉은 거지들의 입에서는 온통 나라의 법이 너무나도 무서워 못 살겠다는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왕자는 거지들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부터 그런 잔인한 법은 없을 것이다. 뭐라고? 네가 누구라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나는 이 나라의 왕자, 아니 이제 국왕이 된 에드워드다. 내 너희들의 어려움을 알았으니 이제 걱정 말아라. 거지들은 모두 기가 막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꼬마 녀석이 왕이라고 고집을 부리니 바보나라 왕으로 받들어 모시는 게 어떨까? 헤이, 심심하던 차에 그래 그거 좋지. 바보나라 왕 만세. 거지들은 왕자의 머리에 바가지를 씌우고 너덜너덜한 담요를 망토로 들러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드럼통으로 된 의자에 앉히더니 땜장이의 인두를 손에 들게 하였지요. 거지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끼는 척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왕자는 그런 수모를 겪은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분해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네, 반드시 궁전으로 돌아가고 말겠다. 시간이 갈수록 왕자는 점점 거지 패들과 함께 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존과 휴고를 떨쳐내는 일이었지요. 그런 어느 날 휴고가 물건을 훔친 뒤 왕자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도망가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손을 당장 놓아라. 난 너의 보잘것없는 물건들을 절대 훔치지 않았다. 바른 대로 짓거리지 못해? 소매치기를 당한 아주머니가 왕자의 손목을 움켜쥐고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웅성웅성 모여든 사람들 중 험상궂게 생긴 대장장이가
왕자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위협을 해왔답니다. 바로 그때 점잖게 대장장이를 밀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핸든이었어요. 핸든, 도대체 어디 있다 이제 오는 것이냐? 얼른 이 사람들을 몰아내게. 그동안 핸든은 잃어버린 왕자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또 헤매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핸든도 도둑 누명을 쓴 왕자를 구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왕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핸든은 가까스로 간신히 손을 써 감옥에 갇힌 왕자를 빼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둘은 멀리 도망쳐 나왔습니다. 기진맥진한 왕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따뜻한 음식을 먹인 뒤 말을 태워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기운 빠진 왕자의 모습에 핸든의 마음이 아려왔답니다. 불쌍한 녀석 같으니 이 정신도 온전치 않은 녀석이 그동안 거지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당했구나.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내 고향에 도착할 터이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형 그리고 동생 휴, 사랑하는 나의 약혼녀 에디스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야. 핸든의 고향은 매우 아름다운 시골이었습니다. 저 너머로 고향집이 보이자 핸든은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 마이슨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핸든이 왕자를 데리고 넓은 정원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곧 넓은 방들이 나왔어요. 핸든은 한 젊은 남자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휴, 너의 형 마이스 핸든이 돌아왔다. 어디 보자. 많이 변하지 않았구나.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형은? 그리고 에디스는? 반갑게 달려드는 핸든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던 동생 휴는 마치 처음 본 사람을 대하듯 말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나의 형 마이슨 핸드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아버지도 큰형도 이미 돌아가셨소. 그럴 리가 없어. 난 죽지 않았다고. 에디스는 어디 있지? 에디스는 날 알아볼 거야. 크게 낙담한 핸든을 뒤로하고 방을 나간 휴는 한참 뒤에 에디스와 하인 여러 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핸든을 가리키며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지요. 그런데 하인들은 물론 에디스마저도 백집장 같은 얼굴을 하더니 핸든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저분이 누군지 몰라요. 휴, 내 이놈, 어디서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휴는 핸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물론 왕자도 함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핸든과 함께 왕자는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잡혀온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내가 돌아가서 왕이 된다면 이런 억울한 백성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악독한 법들을 고쳐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구나. 핸드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에서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고는 그 고향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핸든 가문의 저택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말이에요.
핸드는 크게 절망하고 자신이 마일스 핸드님을 증명해 줄 사람을 찾아 왕자와 함께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에 휩싸여 핸든과 왕자는 그만 서로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국왕을 모시는 대관식을 보려고 모여든 무리들이었습니다. 톰은 그동안 가난한 백성 편에 서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톰은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던 때가 그리웠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변 없이 곧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대성당에는 입장 허가를 받은 귀족들과 외국 사신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자 비단 옷을 입은 톰이 들어섰습니다. 대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톰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리고 있었습니다. 대주교가 왕관을 두 손으로 높이 들어 톰의 머리에 씌우려고 하는 바로 그때였어요. 멈춰라. 그 왕관을 머리에 얹을 사람은 바로 나다. 모두들 놀라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는 누더기를 걸친 꾀지지한 얼굴을 한 소년이 서 있었어요. 당장 저놈을 잡아들여라. 사람들이 왕자를 잡으려고 하자 이때 톰이 재빨리 옥좌에서 뛰어내려 왔습니다. 당장 멈추어라. 저분의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왕자님, 예전에 저와 옷을 바꿔 입으시고 성 밖으로 나가시다가 금고에서 무언가 꺼내어 옷에 넣으시던데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톰의 말에 왕자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다. 벽에 걸려있는 갑옷. 그 갑옷팔 부분에 옥새가 들어있다. 한참 후 옥새를 든 세인트 존 경이 나타났습니다. 에드워드 6세 폐하 만세. 옥새를 든 왕자를 본 사람들이 모두 환호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서머셋 공작이 무거운 얼굴로 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왕자 행세를 한 저 아이를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그러자 이번에는 에드워드 왕자가 나섰습니다. 안 된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왕위를 되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아이에게 절대 손대지 말아라.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왕자는 서머셋 공작에게 명령하고는 톰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톰, 너는 옥새가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톰이 머뭇거리다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인지 모르고 그만 호들을 까는데 썼습니다. 한편 핸드는 왕자를 찾아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다 궁전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궁전에 들어선 핸드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왕자라고 우기던 불쌍하다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정말로 왕자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아니, 나와 함께 지내던 아이가 진짜 국왕이었단 말인가? 핸드는 성큼성큼 걸어가 벽 앞에 놓여있던 의자를 들고 와서는 왕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그것을 본 신하들이 깜짝 놀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감히 국왕 폐하 앞에 앉다니. 그러자 왕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자는 수없이 내 목숨을 구해준 충신 핸든이다. 앞으로 핸든의 후손이라면 언제든 국왕의 앞에서 앉을 수 있다. 왕은 마일스 핸든에게 백작의 지위와 많은 재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핸든의 억울함도 풀어주었지요.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린 톰에게도 많은 상을 내렸습니다. 한때 톰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왕의 예복도 선사했답니다. 그 후 에드워드 왕은 마음이 너그럽고 인정이 많아 악랄한 법을 모두 고치고 가난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기울였지요. 덕분에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이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훌륭한 국왕이 되었답니다.